전세계 테마파크의 지난달 소식을 모아서 보는 월간 버프 2월달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가장 큰 뉴스는 디즈니의 CEO가 바뀐다는 뉴스였어요. 지금 현재 CEO는 밥 아이거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디즈니 테마파크 부문을 이끌었던 조시 다마라오가 차기 CEO가 될 예정입니다. 다른 부문도 아니고 테마파크 부문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사람이 디즈니 CEO가 된다고 하니까 살짝 기대가 되는 거예요. 조시 다마라오는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음직한 인물입니다. 전세계 디즈니랜드의 굵직한 소식들을 언제나 이 사람이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에 새로운 디즈니랜드를 만들 거란 소식도 이 사람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1998년에 디즈니에 입사를 해서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의 사장도 지내봤고 디즈니 월드의 사장도 지내본 사람인데 과연 앞으로 디즈니 테마파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100년이 넘는 디즈니 역사 속에서 이번이 8번째 CEO가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오는 3월 18일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올랜도 디즈니월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에는 겨울왕국 속 눈사람 캐릭터 올라프가 애니메트로닉스, 즉 로봇으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디즈니월드의 4개 테마파크 중 하나인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올라프 드로라고 하는 어트랙션이 생길 예정이거든요. 이 어트랙션은 뭔가 타는 놀이기구는 아니고 애니메이터와 함께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직접 그려보는 그림 그리기 체험 어트랙션입니다. 보통은 애니메이터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어트랙션은 애니메이터가 등장을 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긴 하는데 우리도 그리고 올라프도 그리는 거라고 해요. 그 올라프는 애니메트로닉스, 즉 로봇으로 표현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도 올라프가 그림을 그리면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사실적으로 움직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파리 디즈니랜드와 홍콩 디즈니랜드에 실제처럼 움직이는 올라프가 생길 예정인데요. 이것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서부에 있는 애너하임 디즈니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A 인근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핫한 소식은 아바타 테마구역 공사가 미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원래는 올해 초에 몬스터 주식회사 다크라이드가 문을 닫고 아바타 테마구역 공사가 들어가는 게 디즈니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몬스터 주식회사 다크라이드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디즈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바타 테마구역 공사가 미루어졌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 확실한 것은 LA 디즈니랜드에 아바타 테마구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현재 올랜도 디즈니월드에는 아바타 테마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애니멀 킹덤이라고 하는 테마파크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얼추 잘 어울렸단 말이죠. 근데 LA 디즈니랜드는 너무 자연과 뭔가 외계 행성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바타 테마구역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운영 중인 몬스터 주식회사 다크라이드는 택시를 타고 우리가 몬스터 주식회사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영화 1편 이야기를 따라가는 놀이기구인데 원래 올해 초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2027년까지는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정확한 날짜가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한 번 미뤄진 만큼 디즈니도 조금 더 조심해서 그 시기를 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LA 디즈니랜드 소식은 또 있습니다. 바로 1일 2파크를 할 수 있는 호프 옵션이라고 아시나요? 현재 LA 디즈니랜드 쪽에는 2개의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각각 티켓을 끊어서 하루에 하나씩 갈 수도 있고 2개를 넘나들면서 즐길 수 있는 호프 옵션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프 옵션은 기존에는 오전 11시가 넘어야지만 넘나들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사라질 거라고 해요. 사실 이 규정은 코로나 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겠다, 그 기준을 없애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하고요. 2개를 넘나들어도 첫 번째 파크는 여전히 파크 예약을 해야지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LA 디즈니랜드 가실 분들은 파크 예약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LA 디즈니랜드 쪽에 또 핫한 뉴스는 바로 헌티드 맨션 결혼식인데요. 디즈니랜드는 종종 결혼식을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파크 안에서 하객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는 건데 이번에 출시된 패키지는 바로 헌티드 맨션 패키지예요. 제가 헌티드 맨션 되게 좋아하잖아요. 999명의 유령들이 득실거리는 저택을 관람하는 형태의 놀이기구가 바로 헌티드 맨션인데 이 헌티드 맨션 건물 앞에서 결혼식을
정도로 올릴 수 있다고 해요. 25명의 하객만 모실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작은 숫자, 스몰 웨딩이 될 것 같은데 저같이 헌티드 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혹할 만한 소식이긴 하죠. 자, 이번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 거대한 축제를 진행할 거란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3월 20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3월 20일 이후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해서 제대로 10주년 축제를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하트 오브 매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야외 공연이 진행됩니다. 미키와 친구들이 마법의 심장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그리는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신데렐라, 곰돌이푸, 라푼젤, 뮬란, 헤라클레스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헤라클레스가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데뷔하는 무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기존에 공연되던 미키의 스토리북 익스프레스 퍼레이드도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더피와 친구들 테마의 새로운 차량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10주년 로고와 함께 꾸며진 거대한 배 위에 더피와 친구들이 10주년 의상을 입고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토피아 테마의 새로운 차량도 등장할 예정인데요. 슈퍼스타 가젤의 콘서트 버스 테마로 꾸며진 차량이 등장할 예정이고 파티를 이끄는 닉과 주디, DJ로 등장하는 클로우 하우저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주토피아2에 등장했던 새로운 뱀 캐릭터 게리를 비롯해 시장, 브라이언 윈드댄서, 리블스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야간 불꽃놀이 일루미네이트 나이트타임 셀러브레이션도 기존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미키가 마법사 복장으로 등장하는 피날레 장면이 추가가 되고요. 영화 위시 장면이 추가될 거라고 하네요. 새로운 메뉴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국은 생일 때 장수를 기원하며 긴 면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새로운 면 요리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중국 각 도시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선보이면서 전국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디즈니만의 특별한 감성이 더해진 음식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굿즈도 당일 새로 선보입니다. 10주년 의상을 입은 캐릭터들의 인형을 비롯해서 파크 곳곳을 다니면서 숨겨진 도장을 찍는 방식의 체험, 새로운 패스포트 체험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마법봉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뭔가 최근에 미국 디즈니랜드가 선보였던 대왕 열쇠 이벤트 같은 게 아닐까 기대해봅니다. 10주년 의상으로 갈아입은 새로운 캐릭터 만남도 진행이 되고요. 마이 매직 스타라고 해서 앱을 통해서 상하이 디즈니랜드 10주년을 즐기는 것도 생길 예정입니다. 나만의 별 만들기, 마법 카드 뽑기, 파크 내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잠금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집형 티켓도 있습니다. 입장할 때 받을 수 있는 티켓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온 건데요. 새로운 의상을 입은 캐릭터들이 각각 티켓에 그려져 있는데 이 티켓은 여러가지 조합을 통해서 여러 장을 하나로 합치면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명소들이 완성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만일 3월 20일 이후에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갈 예정이라면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다 즐기고 오세요. 여기서 상하이 디즈니랜드 괜찮은 프로모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하이 디즈니랜드 티켓에 식사가 포함된 패키지를 최대 18%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여기에 5기가짜리 무료 eSIM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하이의 또 다른 명소들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도쿄 디즈니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의 불꽃놀이죠. 리치 포 더 스타스가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30일에 시작한 이 야간 불꽃놀이는 다른 불꽃놀이와 다르게 굉장히 빨리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도쿄 디즈니랜드 최초로 마블 장면이 들어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잔잔해서 그동안 봤던 불꽃놀이에 비해서 조금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꼈던 거를 다른 사람도 느꼈는지 혹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불꽃놀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6월에 토이스토리 5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영화 개봉을 맞아서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서 토이스토리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메뉴, 특별한 굿즈를 출시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스탬프 랠리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7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도쿄에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도쿄 디즈니시의 개원 25주년 축제도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죠. 축제를 앞두고 도쿄 디즈니시가 개원 25주년 주제곡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Come Join the Jubilee인데요. 공연에서도 쓰이고 현장에서도 곳곳에서 이 음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쿄 디즈니랜드 소식은 또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스타워즈 세계관의 어트랙션 스타 투어즈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행체를 타고 스타워즈 세계로 넘어가서 여러 행성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시뮬레이터 놀이기구죠. 그런데 이게 한정 기간으로 만달로리안과 구로구 테마로 바뀔 예정입니다. 만달로리안과 구로구란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영화 개봉을 맞아서 선보이는 한정 기간 어트랙션이에요. 미국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에서도 만달로리안과 구로구 개봉을 앞두고 어트랙션을 아예 바꾸는 그런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쿄는 한정 기간으로 이걸
이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추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시작은 4월 23일부터라고 하니까 방문 일자를 잘 참고해보세요.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새로운 소스를 출시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메뉴판에 소스를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소스는 뭐 팝콘에 부어 먹어도 되고 감튀를 찍어 먹어도 되고 뭐 밥에다가 같이 비벼 먹어도 되는데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맛의 소스가 추가되었다고 해요. 바로 크리미 멘타이코 소스입니다. 명란젓 소스인데 약간 매울 거라고 해요. 도쿄 디즈니랜드에서는 3월 9일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도쿄 디즈니시는 약 한 달 늦은 4월 8일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주문해보세요. 이번엔 홍콩 디즈니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의 대표 어트랙션 하이퍼 스페이스 마운틴이 장기간 운유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실내 롤러코스터인데요. 어두운 공간을 질주하면서 우주를 경험해보는 롤러코스터죠. 홍콩 디즈니랜드에서 스릴을 맛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어트랙션 중에 하나인데 2월 24일부터 무려 4월 말까지 운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에 방문하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운유를 하는지는 추후에 재오픈을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디즈니 크루즈 소식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디즈니 크루즈, 디즈니 어드벤처호가 첫 출항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첫 출항 디즈니 어드벤처호를 탈 예정입니다. 첫 출항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다양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첫 출항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싱가포르 하늘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밤 8시 30분에 마리나베이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기간에 싱가포르에 방문할 예정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방문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4월 30일까지 마리나베이 곳곳에 디즈니 어드벤처호와 관련된 포토존 7곳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방문해서 사진도 꼭 찍어보시고요. 저처럼 크루즈를 타는 분들이라면 크루즈도 즐기고 포토존도 즐기고 불꽃놀이도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디즈니 크루즈 디즈니 어드벤처호의 첫 출항을 앞두고 싱가포르의 대표 공항이죠. 창의공항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원더폴을 준비한 건데요. 원더폴은 창의공항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폭포입니다. 디즈니 어드벤처호의 여러 테마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장면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 터미널에서 볼 수가 있고요. 5월 말까지 공연된다고 하네요. 디즈니 어드벤처호와 관련된 소식은 또 있습니다. 바로 대부모가 선정이 된 건데요. 대부모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크루즈의 첫 출항을 앞두고 명명식을 거행하고 크루즈가 잘 되도록 행운과 사랑을 담아 축복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된대요. 약간 홍보대사 같기도 하고 디즈니 크루즈는 역사상 매번 크루즈가 출시될 때마다 이 대부모를 선정했다고 해요. 제니퍼 허드슨, 머라이어 캐리 이런 유명 인사들이 선정된 적도 있었고요. 그냥 캐스트 멤버 혹은 어린아이 혹은 팅커벨과 같은 캐릭터가 그 역할을 맡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즈니 어드벤처호의 대부모는 바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선정이 됐는데요. 바로 아이언맨이죠. 디즈니 어드벤처호에는 마블 테마 구역도 있고 마블 테마의 롤러코스터도 디즈니 크루즈 역사상 처음으로 생기기도 하고 마블 쇼도 펼쳐진다고 하는데 잘 어울리는 선정 같습니다. 디즈니 어드벤처호와 관련된 소식은 또 있습니다. 보통 디즈니 크루즈를 타면 일정 중에 딱 한 번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요. 크루즈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디즈니 크루즈는 일정 중 한 번은 불꽃놀이를 진행하는데 보통은 해적 테마의 불꽃놀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디즈니 어드벤처호는 라이온킹 테마의 불꽃놀이를 선보인다고 해요. 심지어 인도의 유명 국민 배우죠. 샤루칸이 나레이션을 맡고요. 라이온킹에 나오는 명곡들을 들으면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이거 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영상에 담아서 팁과 정보까지 꾹꾹 눌러 담아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소식 중에 가장 핫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소식은 바로 지하 터널인데요. 일론 머스크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키워드가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보링 컴퍼니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링 컴퍼니는 교통과 화물 운송을 위한 터널을 굴착하는 회사라고 해요. 최근에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선보인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 아시죠? 새로 오픈한 에픽 유니버스와 기존에 있었던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리조트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데요. 이 위치를 이어주기 위해서 지하 터널을 뚫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작업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보링 컴퍼니가 한다고 하죠. 현재 라스베가스에서도 실제로 지하 터널을 통해서 주요 명소들을 오갈 수 있도록 터널이 뚫려 있는데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미래에서나 볼 법한 그런 형태인 것 같긴 한데 과연 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끼리 지하로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올랜도 유니버셜
유니버셜 스튜디오 소식은 또 있습니다. 바로 에픽 유니버스 소식인데요. 에픽 유니버스의 인기 롤러코스터죠. 스타더스트 레이서가 장기간 운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2월 중순쯤에 재오픈할 예정이었는데 2월 말로 재오픈이 연기가 되더니 지금은 3월 중순으로 다시 오픈이 연기된 상황인데요. 운유가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3월 중순까지 에픽 유니버스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스타더스트 레이서를 못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 짜세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운영하고 있는 워터파크 볼케이노 베이가 현금이 없는 워터파크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메뉴든 굿즈든 현금을 주고 구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현금을 받지 않고 있어서 무조건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해야 돼요. 신용카드가 없다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현금을 내고 선불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이후에 현금 없는 워터파크나 테마파크가 많아졌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현금을 주고받지 않는 워터파크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인기 테마구역 슈퍼 닌텐도 월드가 5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할 거란 소식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5주년과 관련된 새로운 굿즈와 메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5주년 이벤트는 별과 관련이 큰데요. We are all stars 라고 해서 좀 굴려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별입니다 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과 관련된 그런 굿즈나 메뉴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빛이 나면서도 소리까지 나는 별 팝콘통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판매되던 별 팝콘통은 불이 들어오는 정도에 그쳤다면 새로운 팝콘통은 게임에서 마리오가 별을 먹었을 때 나오는 음악 소리가 재생되면서 다양한 색깔로 빛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5주년 기념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파워밴드도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화려한 색깔로 밴드 전체가 디자인되어 있고요. 한가운데는 마리오를 뜻하는 M이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보통 새로운 파워밴드를 차고 있으면 직원분들이 더 아는 척을 많이 해주거든요. 귀엽다, 그거 샀구나, 이런 식으로 많은 리액션을 해주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 지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디자인의 페이스 타월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5주년을 축하하는 새로운 케이크도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인기 레스토랑 키노피오 카페에서는 5주년 특별 메뉴로 버섯 라자냐와 프라이드 치킨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가운데는 폭신한 느낌의 별 모양 빵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무적의 슈퍼스타 팬케이크 샌드위치 망고 맛이 새롭게 출시가 되기도 할 예정입니다. 별 모양의 팬케이크 샌드위치 사이로 망고 크림과 설탕 토핑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별찾기 게임도 진행이 되는데요. 테마구역 곳곳에 숨겨진 별 모양을 찾아 인근 직원에게 보여주면 5주년 기념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을 프로모션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티켓과 슈퍼 닌텐도 월드 확약권이 포함된 패키지 혹은 공항 이동 서비스가 포함된 패키지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 닌텐도 월드는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확약권이 포함된 패키지를 구입하면 좋은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국내 소식 중에는 롯데월드 소식이 있는데요. 롯데월드가 3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봄 시즌 축제 메이플 스토리인 롯데월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롯데월드가 현재 메이플 스토리 테마구역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올해 봄에 오픈할 예정인데 이를 맞아서 준비한 축제 같습니다. 각종 포토존, 새로운 매핑쇼, 퍼레이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최근에 진행했던 포켓몬스터나 티니핑어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메이플 스토리 테마구역의 공식 오픈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소한 테마파크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테마파크의 성지하면 미국 올랜도죠. 이 올랜도에 자동으로 운전하는 택시 웨이모가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웨이모는 기사가 없는 택시 서비스예요. 앱을 통해서 부르게 되면 택시가 오긴 오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이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나를 태우고 내가 요청한 곳에 내려줍니다. 미국 곳곳에서 현재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랜도에서도 이제 타볼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올랜도 공항에서부터 유니버셜 스튜디오, 시월드까지 가고요. 디즈니 월드 등 일부 지역까지 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이모탭 이 영화 기억하세요? 제가 좋아하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바로 미라 시리즈입니다. 미라 시리즈가 3편에서 끝이 났었는데 4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2028년 5월 19일 개봉 목표로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기존 시리즈의 주인공이죠. 브랜든 프레이저와 레이첼 와이즈가 다시 출연을 할 거라고 해요. 과연 이모탭이 다시 돌아올까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미이라 롤러코스도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본 나고야 인근에 위치한 나가시마 스파랜드가 디지털 맵을 출시했습니다. 전세계 테마파크들이 보통 앱을 출시를 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거기서 지도를 보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나가시마 스파랜드는 앱을 출시하지 않고 디지털 맵을 출시했습니다. QR코드나 링크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만 되어 있다면 앱 설치 없이
들어가서 지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지도에서는 대기 시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의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앱을 개발하는 것도 돈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파크라면 한 번쯤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시월드 샌 안토니오가 계속해서 준비 중이던 롤러코스터 바라쿠다 스트라이크의 오픈일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3월 7일인데요. 바라쿠다 스트라이크는 경주월드의 파이톤과 같이 매달려서 타는 형태의 롤러코스터인데 최고 속도는 시속 72km고 최고 높이는 72m라고 해요. 이렇게 매달려서 타는 롤러코스터를 인버티드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이건 북미에서 가장 높은 인버티드 코스터가 될 거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소식 다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계속해서 월간 버프를 보고 싶으신지 건의사항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